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교설만 남고 깨달음은 없는 타락의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이름표를 좀 바꿔버리겠습니다. 21세기는 말법 시대, 즉 말이 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불교에는 이 말법 시대란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말세. 물론 서로 다른 출발점에 서 있지만 둘 다 의미하는 바는 비슷해요. 세상의 타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이 말법 시대이고 말세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선언을 합니다. 21세기는 말법 시대인 건 맞는데 이 말법이란 말이 법이 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이 법이 되는 시대가 어떻게 왔는지 말이죠. 저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류는 누군가가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고 그 무리들은 큰 생각을 발전시키고 하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인 이 인간신들의 역사는 수만 년 이렇게 진화 발전을 해왔죠. 아프리카 동쪽 어딘가에서 출발한 인류는요,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자리 잡은 곳에서 자신들만의 생각을 발전시켜 왔죠. 이 인간의 언어가 한 7천여 종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큰 생각의 씨앗이 무려 7천종이 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무리가 발전을 하고 힘을 갖게 되면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커진 무리들은 다른 무리들과 부딪히게 되겠죠. 문명과 문명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역사학적으로 볼 때 인류는 놀랍게도 무려 90%가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끝없는 생각의 충돌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의 충돌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충돌하게 되면 작은 생각들은 큰 생각에 흡수가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주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해요. 인간의 모습은 우주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자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간은 노예의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 문자와 지식은 지도자층의 전유물이었죠. 서양의 생각의 씨앗이 되었던 그리스에서도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들은 노예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라고 부르던 그 그리스인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했죠. 이 말은 대부분의 인류는 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고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부류는 최상위층에 해당하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사람들에게 하면 잘 믿지 않는데요.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식했냐면 19세기까지 그 전열보병 전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유효거리도 짧고 명중률은 거의 어쩌다 재수 좋으면 맞는다는 그런 무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쟁터에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전부 떼거지로 모여서 쏘는 그 화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먼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일렬로 쭉 늘어서서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정신없이 총을 장전해서 쏘아댑니다. 옆에 전우들이 죽어가는데도요, 죽지 않기 위해 숨거나 도망을 가지도 못하고 그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고 가족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류는요, 암흑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인쇄술이죠. 이 인쇄술의 발전은 우리 인류를 어둠 속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지도자 계급만이 가지고 놀던 그 지도자 계급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이 대중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지구별에선 어마무지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인간의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도미노 현상처럼 과학, 기술, 음악, 미술로 이어지게 되고요. 급기야 생각의 영역이라는 이 철학도 미친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글쓰기에도 이런 현상은 벌어져서 문학작품이라는 영역도 만들어졌죠. 인간이 이 생각의 힘으로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급기야 산업혁명을 만들어내는 데에 이릅니다. 경제가 폭발을 하고 자본가들이 만들어지고 인구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분출된 에너지들은 결국 대혼란을 겪으면서 그동안의 인간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대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여기까지가 인류 발전사의 한 축이 됩니다. 즉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나와야 할 생각의 씨앗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한 인류는 유엔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이 지구별적 차원에서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자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암묵적이고 형식적인 이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동안에 이 축적된 이 지식의 힘으로 인류는 최대의 번영과 번성의 시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면요. 인간의 발전은 세계대전이 끝나기 이전에 인류가 희생 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의 씨앗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말을 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말과 생각들은 세계대전 이전에 다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구분할 때 세계대전 이전은요. 세상의 모든 말과 생각을 만들어내던 그 희생의 시기로 이것을 진학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 평화의 시기를 성장기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 성장기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요. 진화기 때 만들어진 것들을 이리저리 편집을 해서 만든 것들에 불과하다는 뜻도 됩니다. 제가 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김정은 박사의 에디톨로지가 그런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저의 선언은 이제 성장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왜? AI가 나왔거든요. 인류의 모든 지식을 쓸어먹은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지식을 가지고 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지식을 가지고 힘을 써온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말법 시대인 셈이죠.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그 말법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이 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즉 지식이 힘이었던 시대에서 말이 힘이 되는 시대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듣기 훈련과 말하기 훈련을 하면서 알고 있죠. 말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바로 인간의 영혼에서 만들어진 생각의 힘이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표현을 하면 누구의 영혼이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으로 전환이 되었단 말입니다. 누가 더 큰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매일 내가 쓰는 말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매일 나는 먹고 사는 문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먹고 사는 수준의 생각을 하고 살겠죠. 그런 사람과 매일 인류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어떤 사람의 힘이 더 강력하고 세겠어요? 결국 말법 시대에서는 생각의 힘이 큰 영혼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말법 시대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좀 가슴이 웅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새로운 시대, 말법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지식이 아닌 영혼의 에너지가 법이 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은 매일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할 건가요?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큰 생각들을 품을 건가요? 바로 당신의 말 에너지가 당신의 인생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는지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